네, 뉴욕 증시 A2지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뭐가 있으세요? 당연히 여행이죠. 네, 네, 저도 떠나고 그런데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 리오프닝에서 주목받는 숙박 공유 플랫폼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아, 에어비앤비요. 뭐 한때 진짜 엄청 유망한 기업으로 꼽혔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좀 거론이 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지난주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크게 올랐죠. 19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금요일 장에는 한 5.36% 한 주 5.36% 오른 174달러 90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흐름을 보면 1월 말 140달러대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먼저 엔데믹 전환을 발표했고 또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엔데믹 전환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최근에 제가 한 글로벌 구루 인터뷰에서도 이미 엔데믹 시대는 시작됐다라는 것이 우세한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이후 시대를 기다리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데믹이 이제 팬데믹과 함께 그냥 쭉 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엔드의 이를 끝났다예요? 앞에 넣어서 이제 팬데믹 시대는 거의 끝났다, 우리가 간다라는 새로운 시대, 이제 리오프닝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고요?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에어비앤비 4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보다 무려 78.3% 높아진 15억 3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2배 가까운 0.08달러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받았던 시기를 감안해도 4분기에 이제 계속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되던 시기였거든요. 네. 예약 건수가 한 60% 상승했고요. 총 예약 금액을 나타내는 그로스 부킹 밸류 무려 91%나 늘었습니다. 평균 객단가도 20%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순이익이 흑자로 개선되면서 재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현금 창출 능력과 또 잉여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더 주목한 것은 단연 앞으로의 실적일 텐데요. 올 1분기 숙박 예약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올 1월에만 여름 여행에 대한 예약이 벌써 2019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을 최대 14억 8천만 달러로 전망치 상향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12억 4천만 달러니까 한 2억 4천만 달러 더 웃도는 수준입니다. 해외여행이 벌써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앞서 디즈니의 경우에도 실적이 4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던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뜨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 굉장히 지금 많이 풀리고 있죠, 방역이. 이번 실적을 보면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의 활발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팬데믹 기간 특히 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시가 아니라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들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여행이 45%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행을 뭐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로 관광을 가는 것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다면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이 없는 교외로의 여행, 그러니까 힐링과 휴식 테마로의 여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가까운 국내 지역의 여행이 늘었고 유럽에서는 붙어있는 인접 국가로의 여행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아닌 차로 움직이면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호텔과 달리 좀 집을 한 채로 통으로 빌리는 에어비앤비의 성장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격리에 아주 많이 활용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그냥 한 채를 빌려서 격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직 회복이 요원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회복이 시작을 되면 올해 에어비앤비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해외 유명 관광지에 있는 그 숙박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또 호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 지금 가면은 에어비앤비가 가격이 쌀까요? 에어비앤비? 이제 각 지역마다 좀 가격이 다르겠죠. 근데 또 주목할 부분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묵는 숙자, 그러니까 숙박일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절반 이상이 7일 이상의 계약이었고요. 또 이 중이 아니라 전체의 24%가 28일, 그러니까 한 달 가까운 장기 숙박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가 이제까지는 어디 가서든지 당신의 집으로 삼아라라고 외쳐왔다면 이제는 일도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 어디에서든 당신이 일하는 오피스로 삼아라라는 것을 리모트 워크로 트렌드의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 CEO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런 맥락하고 맞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산업에 어떻게 보면 혁신,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바로 워케이션, 그러니까 워크랑 베케이션이 합쳐진 것, 또 블레저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와 레저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상장 당시였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가 상장 당시 아주 조심스럽게 화두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2년이란 기간이 이어지면서 이 실험을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오피스 복귀가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팬데믹으로 근무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 또 비싼 고정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이 근무 형태를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또 반대편에서는 출장을 위한 여행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줌 같은 어떤 IT 기술의 개발로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화상 채팅으로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기간 오피스에 발을 묶이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일을 하는 대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실적도 어떻게 보면 이걸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행 흐름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도 워케이션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는 상당히 좀 꿈 같은 얘기긴 한데. 네. 저는 한번 잃어보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에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기자도. 네. 설마 휴가에 휴가에 한번 일을 붙여서 꿔보죠.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경쟁자로 넷플릭스를 꼽았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넷플릭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는 어디서든지 좀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또 다르게 내세우는 새로운 사업이 바로 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익스피리언스인데 당신이 이제까지 TV에서 경험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하라 이런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뭐 투어 프로그램 또는 체험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인데 에어비앤비는 여기서 호스트가 갖고 있는 특별함, 에어비앤비만의 경쟁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문화권에 있는 호스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선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 할머니 손맛의 파스타 배우기, 그리고 현직 셰프가 함께하는 스시 클래스, 한국은 이제 김장 경험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아웃도어, 음악, 스포츠, 그리고 동네 문화, 컬처 등으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체스키 CEO는 앞으로 여행 산업의 성공 열쇠는 누가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에어비앤비가 호텔 또는 항공과 연계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인터뷰에서 체스키 CEO는 아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여행 산업이 갖는 혁신에 우리는 코어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이 플랫폼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도 고민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일종의 설문조사에서 시작된 가능성인데요. 브라이언 체스키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올해 저희가 상품을 출시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1번이 크립토 페이먼트,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 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투명한 가격 고시, 그리고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더 저렴한 장기 투숙 할인 혜택 등이 있죠. 체스키 CEO는 이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숙박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에어비앤비에게도 새로운 사업 도전에 압박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트래블이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상장 당시에 내놓았던 이제 미국 SEC에 제출한 설명서에도 보면
가상화폐 신기술 적용 여부가 여행 숙박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부분도 있어서 머지않아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의 어떤 미래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을 들어봤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도 일단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에어비앤비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를 봐야겠죠.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한 200달러대, 그리고 최근에 가장 높이 250달러대를 루프캐피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10%에서 뭐 최고 30%까지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에어비앤비의 시총이 메리어트, 이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와 힐튼 합친 것보다도 높죠. 그래서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에어비앤비의 주가 연간 변동성을 보면 한 56%거든요. 이거는 이제 S&P 500의 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평가 논란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